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원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미래전략포럼 김전 대표입니다. 네, 2027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네. 충청권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오늘 지금 단체장들, 시의회 의장들, 네. 체육회 관계자들이 다 지금 돌아오고 있는 중이죠. 네. 예, 자, 요걸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컨벤션 산업을 연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우리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뭐 우리 같이 한번 축하를 드려야 되고요. 아, 박수 한번 할까요? 아, 예, 축하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예. 세종시를 비롯한 대전, 충청권의 네. 4개 광역시가 네.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7년 전국 세계 네. 우리 대학생들의 축제인 네. 하계 청년 대학생 아시아드 대회가 네. 이제 2027년에 충청권에서 네.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예. 또 이를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가셔서 출국해서 이 쾌거를 이뤘는데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어쨌든 이 대회를 이제 기점으로 해가지고 컨벤션 사업이나 또 우리 스타디움을 한번 쓰고 버리면 안 되잖아요. 예전에 우리 그 대전에 엑스포 물론 활용은 잘 했지만 조금 안 좋은 점도 있었거든요. 예,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서 이번에는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예. 그 흔히 이제 충청권을 네. 중원이라고 합니다. 예? 중원. 중원. 예. 이제 그 이제 유래는 중원입니다. 중원. 예. 발음을 좀. 중원. 예. 중원. 예. 중원이라고 하는 이유는 네. 고대 중국이 네. 그 아시다시피 해안선보다는 네. 북경 바로 밑에 네. 넓은 그 평야지대가 네. 중원이라 그래서 곡창지대였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중원을 차지하는 자가 천하를 지배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중원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럼 충청권이네. 바로 이제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중원에 많은 사람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원래 이제 고대 이야기를 하면 신라, 백제, 고구려가 네. 중원에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중원에 있다가 우리가 이제 그 버리고 네. 이쪽에 이제 한반도에 와서 이제 새롭게 살림을 꾸리면서 네. 옛날 그 중원에 있었던 모든 지명들을 한반도에 그대로 적용해서 이름을 정했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호남이란 말은 호수 밑에 있다는 뜻인데 실제로 중원과 호남 사이에 호수가 없습니다. 없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남이란 말을 쓰는 이유는 네. 바로 한때 우리 민족이 그 중원 땅,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것이 고조선 시대를 말하거든요. 네. 고조선 시대에 그 땅을 차지하고 있던 이름을 그대로 여기 와서 작게 적용하다 보니 호남이라고 이제 말을 하게 된 것이에요. 네. 그래서 이 중원은 사실 그동안 많이 소외된 지역이었습니다. 예.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뭐 그렇게 소외된 건 아니고. 왜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느냐면 양다리 작전을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많이 소외가 됐는데 이제 세종시가 말 그대로 한반도 역사에 2000년 만에 처음으로 수도가 된 거 아닙니까? 행정 수도이긴 하지만 지금은 반쪽짜리 행정 수도이지만 국가 수도로 이제 가는 이제 거죠. 27년이 되면 뭐 국회도 내려오고 청와대도 내려오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상주하게 되면 명실공한 이제 여기가 세종시가 되는데 마침 또 2027년에 이 하계 유니버시아 대회를 개최하게 됐으니까 이건 정말 축복 중에 국문이 열리는 시점이 2027년이라고 생각합니다. 2027년 지난 방송에 세종시가 100년을 먹고 살 길을 찾았다 그랬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간단하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서 나한테 질문을 많이 해요. 근데 그 시기가 다 맞네. 다 맞아요. 2027년에 이제 지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한국 산업 박람관을 만들자. 세종시에다가. 왜냐? 세종시는 지역의 특성상 항구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기업들을 유치하기에 참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히려 거꾸로 역으로 이용해서 여기에 정부가 들어와 있으니 각 부처가 있으니 각 부처가 주관하고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산업 제품들을 3개월 단위로 교체해서 전시하자는 거죠. 그거 괜찮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가 방산 산업이 굉장히 뜨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죠. 20년 가까이 투자한 결과로 네. 뭐 전차에서부터 또 이게 방사포 또 비행기 이제 심지어 로켓까지 점점 이제 발달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국내 수요도 중요하지만 네. 이 방위 산업은 해외 수출이 더 중요해요. 네. 그래서 이 해외 수출하는데 경쟁력이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물건을 구매하려고 외국에서 오면 현재로서는 뭐 비행기를 보려면 사천에 갔다가 네. 뭐 탱크나 이런 걸 보려면 포항에 갔다가 네. 또 다른 걸 보려면 이제 양산에 갔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다녀야 돼요. 아, 예. 이러지 말고 각 첨단 제품들과 그런 바이어들이 와서 계약할 수 있는 공간을 한 부스를 1000평을 주자는 거죠. 아. 그럼 그게 비행기, 탱크, 뭐 전차 각종 이 방탄산업 제품들을 전시하면 네. 우리도 가서 구경하고 전국의 사람들도 와서 구경하고 네. 그리고 해외 바이어도 와서 뭐 원스톱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주자는 거죠. 아, 예. 자, 그다음에 예. 이제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원양어선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네. 그러니까 해양 수산업 코너가 있다면 네. 사조 아시죠? 사조? 사조. 참치. 사조 참치. 아, 저는 3조 위에 사조. 그리고 동원 참치. 예, 이런 분들이 예. 어떻게 보면 어릴 때 네. 남들은 다 그냥 공무원 하고 싶어 할 때 또 뭐 조그마한 중소기업에 취직하고 싶어 할 때 네. 이럴 때 이분들은 아니다. 대한민국에 살기에는 바다밖에 없다 해서 원양어선을 타고 나가서 네. 먼 사모아 그죠? 네. 이런 데 가서 그 참치를 잡아서 수출해 가지고 나중에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참치 공장이 됐단 말이에요. 아, 이런 지금 세계 최고입니까? 최고입니다. 아니,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가 왜 이렇게 많아요? 56개래요. 아, 그래요? 그분 말씀이 김종수 회장님 예, 말이 예. 전 세계에서 최첨단을 달리는 게 1등이라고 할 수 있는 게 56개래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처음 알은 건데 예. 대한민국은 이제 명실공히 넘버 2가 될 것 같아요. 투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 되기 위해서는 뭐냐 많이 팔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많이 팔려면 마켓을 열어야 된다는 거죠. 마켓을 여는 장소를 대한민국 수도가 있는 이 세동시에다 만들자는 것이 한국산업박람관인데 네. 이제 대부분 이제 걱정이 되는 게 네. 초기에 이 비용이 너무 걱정된다는 거죠. 건설 비용. 그러네요. 그런데 어차피 예, 예. 2027년에 스타디움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당연히 만들어야죠. 근데 아시다시피 예. 우리나라의 스타디움이 한두 개입니까? 많죠. 1년 12도 비어 있어요. 많이 그 비어 있죠. 지자체마다 네. 스타디움을 만들어 놓고 유지 보수 비용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평창에도 어때요? 만들어 놓은 거 지금 업체가 그걸 부도가 나서 넘어가게 생겼어요. 네, 평창 말씀이 알렌시움. 많았죠. 예. 예. 이런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네. 아예 스타디움을 만들려면 그 스타디움이 지금 아시다시피 대평동에 가시면 네. 그 공설운동장 부지가 이제 예, 확정돼 있고 예, 예. 거기는 LH가 세워주게 돼 있어요. 네, 그렇죠. 예. 예. 거기 세울 때 아예 조금 더 예산을 더 들여서 부지가 제가 볼 때는 한 4만 평 돼요. 네. 4만 평 되니까 예, 예. 어차피 축구장, 네. 야구장, 네. 도움구장이 다 들어가야 돼요. 네. 그죠? 예. 그렇다면 이것을 4층으로 짓자는 거지. 1, 2, 3층은 전시관을 하고 네. 옥상층에다가 네. 야구장, 축구장, 스타디움을 다 짓자는 거지. 아, 예. 그러면 어떻습니까? 다 해결이 되잖아요. 그러네요. 다 해결이 되잖아요. 예, 예. 예. 아예 지을 때 설계를 잘 해서 1층, 2층, 3층은 네. 박람관으로 만들고 그 위에는 스타디움을 해서 행사장을 만들고 네. 아예 그것을 또 개폐식 도움으로 만들어서 그죠? 개폐식 도움으로 만들면 4, 5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대단히 컨벤션 센터가 되는 거죠. 지난번에 그 또 옆에는 얼마 전에 끝난 축제 정원 박람회, 네네. 세계 정원 박람회를 네.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27년이야. 자, 이제 김종수 이제 회장님이 말씀하는 게 예. 지금 현재 전 세계가 다 하는 이런 박람회들은 네. 이제 엑스포라는 이름으로 4년마다 한 번씩 한답니다. 네. 그러니까 4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그렇게 네. 하지 말고 예. 매년 열리는 엑스포를 세종시가 출범하자. 그게 뭐냐? 세계 정원 도시 박람회다. 정원 도시. 네, 정원 도시. 그래서 예. 이제 예를 들면 예. 이제 원년이니까 처음에는 세종시가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하면 어떤 한 장소에 모아서 정원을 박람회하는 건 의미가 없다. 세종시 전체를 정원으로 만들어야 된다. 세종시 전체를 그래서 세계 시민들이 와서 보고 이게 신도심을 얘기하는 거네. 신도심 중심으로 예. 해서 그러려면 지금 6개 동이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네. 우리 세종시가 6생활권이 예. 그 6생활권의 각 동이 한 3개씩 4개씩 있어요. 네.
한 커뮤니티 안에 네. 그럼 4개 동의 동주민들에게 예산을 나눠준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총 뭐 21개 동이 될 거야 아마. 네. 21개 동이 되면 그 21개 동에다가 10억씩 주자는 거지. 그럼 네. 210억이에요. 예, 예. 그럼 10억을 받은 동주민들이 아파트와 자기 지역 주민을 거기를 독창적으로 정원을 꾸미라는 거죠. 아, 알겠습니다. 지금도 아파트마다 독창적인데. 근데 지금 네, 꾸미는데 특성화돼가지고. 그거는 네. 이제 관리실에서 하는 거고 네. 주민 참여가 없다는 거예요. 아, 주민 참여가 예. 없으니 10억씩을 주던 20억씩을 주던 예. 해외 손님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 돈을 가지고 아파트와 자기 동네와 버스 정류장 이런 것들을 멋있게 이제 만든 다음에 품평회를 먼저 우리가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시에서 시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수고했던 분들에게 뭐 해외 여행을 시켜준다든지 더 좋은 걸 박람회하고 그다음에 준비가 되면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세종시가 이렇게 멋있다는 걸 보여주고 네. 그럼 1년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해에 전 세계 지금 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 대회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때 오는 세계 사람들을 초청해서 다음 도시를 선정하는 대회를 하자는 거죠.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지하철도 지나가고 예. 공항까지도 또 도시가 연결되고. 그걸 기점으로 박람관을 열면 아, 이 예. 박람관이 막 펑 터진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027년도가 세종시가 새롭게 도약하는 어떤 원년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 그러면 지도자들이 지도자들이. 잘 좀 해서 그거보다 예, 이제 시민 운동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예, 거기 끊어지지 않게 잘 할 수 있도록 예, 예.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네. 또 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해야 될 얘기들이 또 있어요.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요거 좀 한번 들어볼까요? 예, 예. 예. 그것만 잠깐만요. 잠깐만 요렇게 하면 오디오가 없나요? 있습니다. 자, 요거 뭐 그게 발표하는까지 다 할 건 없으니까. 네. 자, 이거 다시 돌아와서 이제 제가 돌리겠습니다. 예. 자, 2027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세종시가 2027년도에 새롭게 또 태어나는 원년이 되자는 말씀으로 세종 미래 전략 포럼 김지연 대표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